1948년 영국 위임 통치 종료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둔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 분하라는 팔레스타인 땅의 55%를 이스라엘에 할당했고 이는 아랍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후 70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난민이 되었으며 이들의 귀환권 문제는 오늘날까지 미해결 상태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중동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전략적 동맹국으로 선택했습니다. 1962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경제 원조가 시작되었고 1973년 전쟁 이후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편향된 정책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를 불러왔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요르단 강 서안, 골란 고원,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며 영토를 3배 이상 확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42은 점령지 철수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들은 고향에서 쫓겨났고 점령지엔 유대인 정착촌이 빠르게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석유 금수 조치 이후 미국은 중동 정책에서 석유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켰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양면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점차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평화를 맺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반환받았으나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중재는 지역 안정을 우선시한 결과 장기적으론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군용차에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1차 인티파다가爆发했습니다. 시민들은 돌과 몸통으로 저항했지만 이스라엘군은 실탄과 독가스를 사용해 진압했습니다. 6년간의 봉기 동안 1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며 평화의 희망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협정 이후 오히려 정착촌 건설을 가속화했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은 점점 더 조각났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를 방치했고 결국 2000년 2차 인티파다를 촉발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테러리즘 대 반테러 프레임으로 재편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며 이스라엘의 강경 정책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 건설된 분리장벽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며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고립을 고착화시켰습니다. 2006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하자 미국과 EU는 즉시 경제 봉쇄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했고 2008년 전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미국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지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완전히 교착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극단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카이로 연설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했지만 실제 정책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 유엔 안보리에서 정착촌 불법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미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하며 국제법을 무시했습니다. 2020년 세기의 거래는 팔레스타인 측의 참여 없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편파적 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미국의 중재자 역할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